토론식 수업의 핵심은 이거죠.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스킬도 쌓지만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할 때 그거를 경청하는, 그것도 정말 배워야 하는 덕목 중에 한국 대학 학생들은 아직 토론식 수업에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특히 서울대생들이 토론을 굉장히 꺼린다고 그러시면서 실제 말을 많이 해본 친구가 발표도 잘해요. 완성작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번이 가장 오래된 것 같은지 손으로 표시. 민주주의. 맞아. 1번. 1번에 있는 이 동물이.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요즘 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공구로도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네, 이거는 정말 제 사심 가득한 사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회사가 모나미예요, 모나미. 모나미와 Art in 아르떼란 말을 결합해서 모나르떼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교육 과정을 선택했던 이유인 라이브 온이라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거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해드릴게요. 먼저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레벨별로 상자에 담겨서 교재와 함께 활동 도구들이 와요. 예를 들어 4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딱 붙는 자석이 있고요. 이걸 열람을 하시면 이렇게 책, 교재랑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재료가 함께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 4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은 활동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안들이 와요. 네. 고야 도안이라고 되어 있고, 관객 도안, 수배지 도안, 이건 뭐죠? 뭘 만드는 걸까요? 프리 드히리 상자 도안도 있고, 레이어 도안도 있고,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떤 수업을 할지는 저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 몽유 도안도 있네요. 다양하게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안이 담겨 있어요. 레벨이 1부터 9까지 있는데요. 이게 전집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번 공구 통해서 전집 모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모나미 60색 플러스 펜 세트를 특별 사은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통해서 제가 아이랑 수업 후기 관련으로 나눈 대화나 실제 아이가 받는 실시간 수업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프로그램 진행하실 거면 착한 가격과 추가 사은품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를 좀 쪼개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교재 레벨을 3개씩 묶었어요. 레벨 1, 2, 3 한 세트 또는 4, 5, 6 하고 7, 8, 9 이렇게 나누어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링크 아래 걸어놨어요. 이 제품 구성이 책도 있고 만들기 도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타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교재도 마음에 들었지만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모나르떼 라이브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게 학년도 이제 나누어져서 예비 초부터 2학년, 3학년에서 4학년, 5학년에서 6학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맥시멈 6명까지 수업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식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구 통해서 라이브온 수업도 1에서 4학년 라이브온 수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5에서 6학년 라이브온 수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수업을 받으시기 전에 샘플 수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꼭 샘플 수업을 받아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샘플 수업을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접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샘플 키트가 와요. 그리고 수업 전일에 모든 회원분들께 사전 해피콜이 가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온 수업 신청을 하시더라도 정규반 배정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교재랑 함께 만들 수 있는 도안이 오고 이제 샘플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받으시고 이제 만들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샘플 수업은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만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 통해서 진행하는 공구 구성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먼저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왜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 수업을 이 교육 프로그램을 태웠으면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했고 아이랑 나눴던 대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모나르떼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철학, 역사,
예술, 경제, 그리고 과학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예술 인문 교육 컨텐츠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교재 통해서 그리고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온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 작품을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하게 돼요. 발표도 하고. 토론식 수업의 핵심은 이거죠.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스킬도 쌓지만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할 때 그거를 경청하는 그것도 정말 배워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선생님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 통해서 배울 때 더 교육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나눔도 되면서 좀 지식도 확장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스피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로 정말 언변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다 빚어내는, 그러니까 다 연습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이런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말을 많이 해본 친구가 발표도 잘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심지어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는데 말할 그런 기회조차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진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이 라이브 수업을 들으면서 좀 발표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저랑도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또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 또 다양하게 또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라이브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고 최근에도 집필하신 책이 있는데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실제 하버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보스턴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경험을 사실 많이 해보긴 했지만 지식을 무작정 전달하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토론식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몸소 마이클 샌델 교수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발표 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됐었어요. 그냥 무조건 암기식 공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나의 생각을,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된다기보다는 수년간의 연습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남의 눈치 좀 덜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의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토론식 수업의 교육을 제공을 하면 좀 아이들도 원래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배우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도 하버드에서도 학생과 교수를 모두 다 해보신 최재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교수님 되게 존경하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구독자거든요. 근데 즐겨 시청하는데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대학 학생들은 아직 토론식 수업에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특히 서울대생들이 토론을 굉장히 꺼린다고 그러시면서 이걸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어려서부터 자기의 생각을 입 밖으로 발표하는 거, 토론하는 거,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더 얹어서 자신의 의견을 또 내고 이거 진짜 연습 필요하고 이런 수업이야말로 미래지향적 교육인 것 같고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아이에게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모나르테 교구와 함께 라이브온 수업 교육 과정 하고 있어요. 제품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교재는 레벨 1부터 9까지 있어요. 그리고 레벨별 컨텐츠는 15개가 있는데 수업에서는 레벨별 12개의 에피소드를 다룬다고 합니다. 레벨 수업 중간마다 일주일씩 휴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12주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레벨별 3개월 코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 라이브온 수업을 레벨 1부터 9까지 모두 다 하시게 되면 총 걸리는 시간이 27개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레벨 1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5, 6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레벨 1부터 꼭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사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아쉽게도 저희는 또 막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레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등 대비반도 개설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하고 저희 둘째도 가능한지 싶어가지고 문의를 드려봤어요. 예비초, 그러니까 7세부터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회신 받기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라면 참여가 가능한데 만약에 아직 한글 읽기가 좀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한글을 떼고 참여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이제 오빠가 하니까 둘째도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나눴던 게 둘째야 한글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한글 공부를 좀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지금 좀 나름 오빠처럼 저런 수업 받고 싶다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한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을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셔도 되시고 한데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에는 시작을 하셔야 무난하게 끝까지 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레벨 2개를 선택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긴 하죠. 제가 수업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검색창에 모나르떼를 검색하세요. 또는 그냥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시죠. 그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상담 앤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샘플 수업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모나르떼 수업 자체가 사립초등학교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사립초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제가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좋은 수업 수강할 수 있어서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소규모 토론식이어서 아이가 발표할 시간이라던가 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서 좋고, 그리고 수업 통해서 몰랐던 지식이라던가 친구들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융합해서, 그리고 미술 활동을 통해서 또 나름 오감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독서 통해서, 그리고 만들기 통해서, 그리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정말 유행처럼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 흐름을 읽고 리드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예체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언젠간 정말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교재 안이랑 도안도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교재가 물론 9권이나 있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1권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모나르떼 연구소에서 집필한 책이고요. 목차 보시면 1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료 소개도 해주고요. 완성작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미션 1부터 미션 15까지. 네, 저희 아이가 이거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캐릭터 있고요. 시대 속의 연대표 있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시작 해가지고 여기서 13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만화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미션 1 해서 우리 동네 나침반도 만들어보고, 완성된 작품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모바일 앱에서 미션 완료하고 승인 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기 키트는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고급진 상자 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자석처럼 돼 있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그림 속 10가지 상징물 찾기거든요. 여기 십장세도 속에서 오랫동안 죽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10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뭔지를 찾으라고. 이런 것들도 어른들은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책 통해서도 배우고 이런 미술 활동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네,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권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아까 너무 대충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여기 연대표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다루나 봐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떠나서 여기 추수감사절 기념하기가 있잖아요. 땡스기빙.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안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션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들기 방법은 안에 있고요. 여기서도 제공하는 모나르떼 앱이 있어요. 그래서 모나르떼 앱 들어가시면 구매하신 교재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앱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려봐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PPT를 사용해서 거기 책에 내용이 나온 것들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중간중간에 발표를 할 기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네치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베네치아는 수상가옥들이 모여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기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주냐면 베네시를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도 재미있는 질문들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베니스에 있는 다리는 어떤 모양, 왜 아치 모양일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일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셔. 그래서 그래서 발표로 이제 유인을 하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베네스는 수상가옥 섬이라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점점 물에 잠겨서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스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들여서 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넘쳐도 베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플러딩을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토론하기도 해요. 뭐가 있는데? 그 증발시키는 그 염산 같은 거를 뿌리거나 그런 거를 뿌려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에다가? 어. 소금을 에다가 타자고? 응. 그럼 더 빨리 증발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는 걸 해요. 예를 들면은 베네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베네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랩법을 그렇게 다시 퀘스천으로 남기는 거구나. 퀘스천으로 남기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게 가장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모나라 때 수업에서 사실 특이한 점, 내가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뿐만 아니라 애들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는 애들이 손들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줘서 우리 선생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이 미처 다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아이들이 추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더라. 진짜? 예를 들면은 야, 그런 척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척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민서가 그래서- 함께 읽어봐 그럴 때 엄마는 잘 모르겠네 어떻게 했지 그래가지고 애가 좀 더 알려주기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거 되게 좋다. 그게 이제 토론식 수업이고 그래서 발표지. 원웨이로 선생님이 애들 귀에다가 개념을 퍼붓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들을 얘기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좋아?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발표하는 친구들의 수준은 어떤 것 같아? 발표하는 친구들의 수준은 클래스마다 달라. 클래스마다 다른데 고학년 반은 어느 정도냐면 베네치아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셰익스피어가 쓴 베네스 상인 그 정도고 정도는 나와. 오. 그 정도는 나오고 우리 아들이 베네시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아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베네시는 이탈리아에 있어요. 수상가옥이에요. 그 정도. 어떤 애들은 아예 모르는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애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 새로운 이제서야 내용을 처음으로 이태리라는 나라가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고학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딥하게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모나르테가 될 것 난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난 되게 좋거든. 토론식 그게 바로 토론식. 그게 토론식 수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수업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뭐 배우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긴 단어가 뭐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그냥 수업 준비를 해.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게 이거에 대한 글을 읽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 오늘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궁금한 점을 그냥 처음에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 한번 그냥 훑어본 다음에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전 시간 복습도 다 해줘요. 그래서 복습같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넣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다. 생각보다 길어요. 50분에서 55분 정도 하거든요, 수업이. 그 중에서 10에서 15분은 복습 시간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반복을 해야지 좀 더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시켜줘요. 인문학 여행이라고 해서 과거로 많은 시간 여행을 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 보거나 시간 여행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1번이냐 뭐 2번이냐 이렇게 표시 다 선생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가장 오래된 것 같은지 손으로 표시. 민주주의. 맞아 1번. 1번에 있는 이 동물이 당나귀죠. 당나귀는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싣거나 급할 때 타거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대. 나침반 하면 떠오르는 주제어들 어떤 것들이 있지? 말로 해도 되고 채팅창에 해도 돼요. 연결 손든 거야. 방향 좋아. 또 자석이요. 방위, 항해 좋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자석 좋아. 좋습니다. 방위, 바다, 신대륙 나왔어. 좋습니다. 모나르 때는 오늘 배운 키워드가 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역으로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하지? 육하원칙. 그렇지.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육하 원칙 중에 한 가지씩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질문놀이 하나씩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서 질문을 만듭니다, 미디어 친구. 이렇게 만들어요. 어디에서를 넣어서 메디치 가문은 어디에서 살았나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하나씩이에요, 친구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유리부터 갑니다. 지유리! 메디치 가문은 왜 사람들을 후원했나요? 좋습니다. 우리 준서 갈까요? 메디치 가문은 무엇을 300년 동안 해왔나요? 좋습니다. 우리 지원이 갑니다. 메디치 가문은 작품들을 지원하는 대신 어떤 조건을 달았나요? 너무 잘했다. 우리 정원이! 누가 메디치 가문을 망하게 했나요? 궁금하다. 우리 윤서 가볼까요, 윤서? 근데 마리아는 언제 오피지공을 기증했나요? 좋습니다. 우리 민기현 친구도 할 수 있을까요? 메리츠 가문은 어디에서 살았나요? 아유, 좋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는지 모르셨다면 정보 나눔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 또는 고객센터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